혹시 취임 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좀 뭐라고 보시나요?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와 같은 상황이니까 지금 어떤 것에 프라이어리티를 매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외교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현 후보자. 오늘 한 영화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 개의 우주가 중첩된 다중 우주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요. 그만큼 복잡하고 또 고차 방정식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뜻 같습니다. 과제가 산적한 상황인 만큼 기자들도 첫 출근길 취재부터 10분 넘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나토 불참부터 트럼프 관세, 남북 관계까지 주제도 다양했는데요. 아니 이 정도면 충분한 게인 것 같은데요. 후보자님 이어지는 질문인데 네. 남북관계 개선 관련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중러와의 관계 복원에도 이재명 정부가 외교부 조직 개편이라든지 개혁과 관련돼서 네, 앞서 언급했던 이 영화. 다소 난해하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아카데미 7관왕을 했습니다. 과연 이재명 정부의 외교도 성공적으로 순항할 수 있을까요? 네, 조현 후보자의 발언들을 들어보셨고요.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어제 결정해서 발표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전략적 오판이다라고 했고요. 그전에는 왕따 외교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 나토 정상회의 파트너 초청 4개국이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인데요. 자, 정상들이 참여하는 나라는 뉴질랜드 하나뿐이고요. 우리는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을 합니다. 일본은 외무상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된다는 보도가 나왔고 호주는 국방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동 상황이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 것으로 각 나라들은 판단하고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런 근거에 의해서 불참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프레임을 잡는 건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에서 오늘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우리나라와 호주, 일본이 같이 불참하는 것을 동일선상에서 보긴 어렵다고 봅니다. 호주와 일본의 이 대중 대러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대중 대러 정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국제사회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놨던 외교관 자체는 미국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의심의 목소리를 내고 있을 정도로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외교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선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어야 합니다. 2022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 초청국 대상이 돼서 참가했을 때부터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갔었는데 대한민국의 정권이 교체됐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건 우리 내재적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있는 다른 국가들이 대한민국 외교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썼어야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내 현안과 이스라엘, 이란 분쟁을 이번 참석하지 않는 이유로 삼았는데 국내 현안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아주 이재명 대통령이 급박한 일정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란 이스라엘 분쟁과 관련해서도 차라리 해외 정상들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해 오는 것이 우리 외교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더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불참은 대단히 아쉬운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제가 저 영화를 참 재밌게 봤는데요. 결국 뭐냐면은 미국 내에서 유색 인정들의 가족 중심의 가치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국익 우선의 실용주의입니다. 저는 특히 그 외교 이야기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막 성질을 내는데 그거는요. 물 마시는 거하고 그 공기 숨 쉬는 것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거 똑같은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지금 글로벌 자체가 모두가 다 자유민주주의가 되어 있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는 저는 하실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토 문제는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란과 러시아 문제인 것 같아요. 나토에 가게 되면 분명히 이란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란이 숨어 있는 굉장히 석유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제3의 석유 공급처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스라엘 관련된 입장을 물으면은 답하기가 난처할 거예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러시아 문제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북부 강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문제에서 우리가 다자간 외교할 때 육자회담에서 한국을 가장 지지해 준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나로 미사일이라든가 우주항공 기술 우리가 러시아에서 엄청난 협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우리에게 또 혜택이 올 수 있는데 꼭 나토를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안 가도 되는 측면이냐면요. 트럼프가 나토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이 없어. 바이든은 억지로 윤석열 대통령을 오라고 하고 옵저버 나라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동북아에서 쿼드라든가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익이 있다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안 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시고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국익을 위하는 것이고 무엇이 실용주의의 핵심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가는 게 맞았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중동 전세가 워낙 긴급히 돌아가서 이번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바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바로 이게 전격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제의 중동 전세가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참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데 전격 휴전을 했으면은 불참 이유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야죠. 너무 시간이 촉박하거나 그럼 불참 이유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저는 딱 한 가지 K-방산이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나토 32개 주요국이 참석하는 그런 세계 최대 규모의 안보 정상회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K-방산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라도 참석을 하는 게 맞았다. 그런데 왜 불참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의 별도 회담 일정이 잡혀 있질 않았다 하는 것도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말씀이 맞는 게 또 지금 가셔도 돼요. 짧게 해주세요. 김유정 가셔도 되는데 마지막 정리 멘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아셔야 돼요. 다자간 외교라는 것이요. 현장에 가가지고 제대로 성과 나는 있지 않습니까? 회담을 해서 방산뭐 되고 이런 거 절대 안 해요. 다자간 외교는 그냥 상견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옵저버에 불과한 거예요. 예. 나토에 참석해본 저로서는 그냥 우리의 남북관계 상황이랄지 이런 거를 그냥 그 옵저버로서 한두 마디 하는 정도 외에는 크게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바로 직전까지도 나토에 참석하기로 결정을 거의 내리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중동 사태가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돌아감으로써 차라리 그 부분을 민생과 이제 그것과 관련된 국내 현안들을 챙기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이 대신 참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이제 불참하기로 했다는 걸 보고 원내대변인인가요? 논평을 냈어요. 아니 IP 4개 국가 중에서 우리만 안 가면 어떡하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뉴질랜드 총리 외에는 다들 대신해서 외무상이나 뭐 안보실장이 대신 갔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건지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의 기조는 원칙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한미일 협력관계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북중러의 관계 개선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로 그게 기본적인 외교 원칙이다. 이랬던 것인데 지금 급변하는 중동 사태 때문에 지금 미국이 공격하고 또 휴전하고 종전에 이르는 이런 이 하루 이틀 상관의 이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정을 내린 것인데 가는 것은 뭐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위해서 뭐 굉장히 잘한 일이고 불참한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 눈치 보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분법적 논리로 규정하는 거 이 자체가 바로 얼마 전까지 집권당이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국민의힘의 태도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외교적 이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지금 나토 불참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지금 그 회원국도 아닌 나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열을 올리면서 마치 어마어마하게 그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이렇게 비약해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중동은 우리가 원유 수입을 많이 하는 곳이고 한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지역이잖아요.
아마 국익과 실익을 충분히 판단했을 것으로 보고 조현 후보자도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본인의 견해를 밝혔는데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